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빛나는 나를 위한 신년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될까? 새해가 오면 이제 누구나 신년 계획을 올해는 뭘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부푼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성공하고 정말 나를 위한 그런 신년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될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2019년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올해를 가장 빛낸, 나를 빛낸 그런 일들이 뭐였냐. 이제 이런 거를 했었는데 1위가 어떤 거였을까요? 취미 특기를 만드는 일. 이게 주 52시간 외에 직장 이제 근무 시간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직장인들이 뭔가 하는 거. 그래서 이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미 특기를 만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이제 올해 빛낸 일을 어떤 건가? 두 번째가 어떤 걸까? 연애래요, 연애. 청춘들의 연애. 세 번째, 자격증 따는 거. 자기 개발이 이제 3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외여행. 다섯 번째, 다이어트 외모 관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독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빛내는 일이 뭘까? 취미 특기를 만든 일이 1위를 했다는 게 참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몇 년 전까지만 했어도 아마 자격증, 자기 개발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을 빛낸 일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취미 어떤 생활을 만든 일이셨어요? 아니면 자격증을 딴 일이셨어요? 아니면 독서를 많이 한 일이셨습니까?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요. 2020년에는 어떤 일로 나를 빛나게 할 건가? 첫 번째는 나를 빛내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짜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빛낼 목표를 설정.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나를 빛나게 할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그냥 남들 한다고 해서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새해 한 해가 이제 나한테 다시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정말 난 새해에는 어떤 걸 내가 하고 싶어 할까?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빛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연말이라서 안부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올해 잘 지냈어? 내년에는 특별히 계획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대요. 그래서 갑자기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은퇴할 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불안해서 일단 따둔대요. 일단.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일단 따둘 일이냐? 그게 무슨 우표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자격증을 따두냐 그거를. 정말 하고 싶어? 정말 하고 싶으면 시작해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 개발도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거 해두면 좋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패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거나 내가 정말 은퇴하고 나서 난 부동산 중개업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격증 공부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불안해서 그거라도 일단 한번 먼저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 정작 은퇴가 돼서는 그때 이제 뭔가 질러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가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년에 나를 빛낸 일을 어떤 거를 계획을 일단 먼저 세우세요. 계획을 먼저 이렇게 내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일 세워서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잔가지를 계속 이제 잔가지들을 또 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세 가지를 목표를 이제 세웠어요. 세 번째 책 출간. 책 두 번 나왔으니까 세 번째 책 출간, 봄에 출간하고 그 다음에 책 출간과 동시에 이제 온라인 유튜브 쪽에서 이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오프라인 수업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2020년에 저의 야심찬 프로젝트 아카데미 이제 시작하고
책 내고 아카데미 시작하고 그다음 유튜브 조금 더 이제 더 양질의 컨텐츠, 더 건강하고 유익한 어떤 방송을 한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전 정했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잔가지를 제가 쳐야 되나 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는. 그래서 일을 많이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이제 체력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게 그야말로 이제 정신 노동자들이잖아요. 지식 노동자들, 정신 노동자들, 저희 같은 유튜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노는 계획들을 연간 계획을 세워야 돼요. 놀 수 있는 연간 계획.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력을 키우고 그게 이제 세 가지 목표에 대한 잔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해야 될 세 가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잔가지를 이제 한번 정해 보시는 거.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일단 기본적인 권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계획들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제 전략을 세워서 반드시 성공하게끔 이제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절실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절실한 이유가. 절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라는 이제 분들이,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해오시면 절실한 이유가 있냐고 제가 이제 여쭤봐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책 쓰기도 마찬가지. 저도 책 한번 내고 싶어요. 이 책 쓰기 수업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책 어떻게 쓰면 되나요? 왜 책을 써야 되는지 절실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것부터 물어봐요. 힘든 목표를 세웠을 때는 절실한 이유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시고 나서는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절실한 목표가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일단 짜잘하게 이제 목표를 나누셔야 돼요. 이제 한 번에 목표 거대한 걸 탁 세워놓고 자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가 책 쓰기에 도전할 거야. 이렇게 그 목표를 세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잘한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자잘한 건 뭔가 하면 일단 책 쓰기 수업 이제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자 매일 일기 쓰십시오. 이제 매일 일기 쓰는 게 숙달이 되면 그 일기를 블로그에다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책 쓴다는 거는 독자들이 봐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나의 글을 올려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책 이제 필사하는 거, 그다음에 책 많이 읽는 거 이런 걸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짜드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짜잘하게 나눠놓은 것부터 일단 조금씩 난 이번에 책 이번 달에 보기로 한 책 다 봤어. 이번에 좋은 책 필사하기로 한 거 다 했어. 그리고 이번에 일기 매일매일 다 써서 이번 달에 이렇게 하는 어떤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실력이 되고 그럼 결국 이제 책 쓰기라는 어떤 목표에 점점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자잘하게 일단 나눠보세요.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영어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잘하게 일단 나눠보시고 세 번째 뭔가 하면 지속적인 체크 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꼭 뭔가 영어 공부 예를 들어서 토익 800점 내가 맞겠어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목표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연말에 80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2, 3월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영어 그런 목표를 세웠던 것조차. 그런 거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내가 지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주간 단위로.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를 하루에 2시간씩 10시간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10시간 채웠는지 주간 단위로 체크. 그다음에 그러면 월에 내가 지금 학원에 이제 다니면서 단어장 이거를 이번 달에 다 마치기로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맞췄는지 월에 체크. 이렇게. 그래서 주간 단위, 월 단위로 계속 체크, 이게 내가 지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나? 진도가 가고 있나? 이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게 달력에다가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12월 16일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월 16일 운동 시작, 주 5회 목표 이렇게 여기다 적었어요. 그래갖고 그 카메라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16일부터 시작한 때
운동을 가서 2시간 이상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 날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별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한 주간 일주일에 5번 하는 거 완료했고요.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이렇게 체크를 지금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달력에다 표시하는 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는요. 뭐 잘 하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하기 싫은 거는 이렇게 체크하는 거, 달력에 체크하든지 제가 말씀드린 거 성공일기를 쓰든지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체크 습관 되도록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나쁜 습관은 고치기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 전략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걸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성공을 방해하는 정말 그 성공을 무너지게 하는 나쁜 습관이 나한테 있다면 그거를 고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뭐 영어학원 다니기로 했는데 술 많이 마신다. 그렇게 하면 그거 중도에서 포기하기가 거의 확률 90%예요. 술 많이 마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 많이 마신다. 그게 나쁜 습관이라 그러면 일단 주 1회로 음주하는 그거를 제한. 이런 나쁜 습관 고치기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뭐 술 마신 다음날 지각한다. 뭐 이러면은 술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일찍 귀가하는 거. 그래서 지각하지 않게끔 하는 거. 스스로 그 나쁜 습관 고치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막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매달 뭐 서랍 정리한다. 그 다음에 냉장고 정리 안 되시는 분들 매달 냉장고 턴다. 그리고 그 냉장고 다 털기 전까지 마트 안 간다. 이건 제 후배가 2020년 목표로 세웠대요. 냉장고를 이제 그 주간별로 체크해서 냉장고에 뭐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장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버린 거예요. 냉장고를 다 털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웠어. 막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잘했어. 이랬는데. 나쁜 습관 고치기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정리정돈 못하는 거 나쁜 습관 고치고 술 마셔서 막 이렇게 일상이 흐트러지는 거 나쁜 습관 고치고 막 늦잠 자는 거 이런 거 나쁜 습관 고치고 이렇게 하면 성공으로 가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이렇게 디딤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물을 없애는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뭐지?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올해 한번 고쳐보자. 새해에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정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뭔가 하면 5번째, 여유분 시간을 확보하세요. 뭔가 하면 저도 주 5회 헬스클럽 가기 이렇게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주 7회라고 하면 뭔가 하루만 안 가도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실패하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죠. 나에게도 뭔가 이렇게 물러설 어떤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방송 때문에 아니면 강의 때문에 아니면 원고 마감 때문에 어쩌다가 못 가는 날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못 가는 날 이런 거는 좀 일주일에 이틀은 봐주자. 그래서 주 5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더 이렇게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영어 학원도 마찬가지, 독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주일에 그렇게 꽉 채워서 매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6번째는 소문내세요. 제가 이제 헬스클럽 저 다닙니다. 막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물론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저 이렇게 소문내는 거예요. 소문.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이렇게 왜 운동을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잘한 근육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데 막 이게 막 팔에 힘도 없고 막 이러니까 막 근육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살도 막 빼고 막 그래서 체중도 5kg 감량 제가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막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헬스클럽 다닙니다. 저 근육 만들 거예요. 저 5kg 뺄 거예요. 이렇게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소문 내놓으면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학원 다니는 거 회사 가서 소문 내세요. 저 요새 새벽에 영어학원 다닙니다. 새벽에 중국어 학원 다닙니다. 새해에는요 뭐 이런 공부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뭐 토익 점수 때문에 뭐 이번에 한번 이제 어디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막 소문 내세요. 그러면 요새 잘 되고 있어 공부한다더니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면 남들한테 이미 다 내놓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더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이제 감옥에다 이제 가두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소문 내시고요. 그다음에 7번째 뭔가 하면
그래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막 무슨 일이 있어서 저도 막 헬스클럽 막 빠지고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겠다는 분들 막 이제 또 학원 빠질 수 있고, 뭐 독서하시겠다는 분들 책 사놓고 막 들초도 안 보시고 이러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너무 실망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는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휴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뭔들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건 금물. 그리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언제부터? 지금부터. 중요한 건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가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이어트, 그래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런 거 말고 막 너무 자책이 되면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실패한 그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8번째인데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자주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모습이 뭔가 하면 막 굉장히 그렇게 왜 방송에서도 막 점점 더 에너지가 어떻게 넘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는 저를 상상해요. 점점 더 에너지가 넘치는, 이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점점 더 튼튼해지는, 그리고 막 밤새도 끄떡없는, 이제 이렇게 봄쯤 되면은 이제 막바지 작업 때문에 막 밤을 새워야 될 일들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새워도 끄떡도 안 하는 제 스스로를 제가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아카데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 이렇게 막 정말 퇴근하고 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업하고 자기계발 수업하고 뭐 책쓰기 수업하고 뭐 또 동기부여 그런 쪽에 이제 수업하고 독서 클럽도 하고 한지 여러 가지 제가 계획들이 많아요. 이제 어쨌든 직장인들이 늘 이렇게 발전하고 그분들한테 제가 이따가 잘할 수 있어 막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계속 동기부여시키는 코치로서의 제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게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전하고 어떤 그렇게 막 기뻐하고 성공하고 이제 이러는 거를 코칭하는 제 모습을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을 하면 맞아. 내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지금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 빨리 뭐 해야지. 기쁘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그거를 또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있지 말고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계속 그런 내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그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다가 중간에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지키고 계속 걸어나가고. 그래서 결국에 2020년 12월에 내가 이제 2020년 처음에 첫 출발할 때 세웠던 계획은 너무 많이 세우지 마시고요. 최대 3개, 1개도 괜찮아요. 2개도 괜찮고 최대 3개까지 이렇게 세우셔서 그거를 다 이제 목표를 이뤄서 올해 정말 좋았다. 올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신년 계획, 빛나는 나를 위한 신년 계획을 잘 수립하시는 그런 요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